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완벽히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전해액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고체화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라고 말이죠. 이수화학으로부터 정밀화학 사업 부분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인적 분할을 하였는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황화물계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생산하는 핵심 부서라서 2020년부터 준비했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2025년에서 2030년 기준 대량 생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 국내에서 황화 리튬 생산이 유일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기대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카카오스탁 3등이란 수상 경력과 키움증권 452%란 수익률로 모의 투자가 아닌 실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증권사로부터 투자 실력을 인정받은 신비한 주식사전의 1위입니다. 영상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늦었지만 감사 인사와 서프라이즈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 이야기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에 슈퍼땡스라는 댓글 후원이 있더라고요. 지난 엑스게이트 영상에서 정명식님께서 슈퍼땡스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매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제작하도록 할 테니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증권가 세력 이야기로 증권사 직원과 기관에 근무하는 지인들로부터 이야기 들은 청담 글로벌을 다룬 적이 있어요. 지난 영상 잠시 보실까요? 작년 7월 7일이죠. 그 당시 주가가 9,180원 가격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7월 7일이면 차트상 이날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로도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하지만 우선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딱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지켜보시면 되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영상에서 세력 평단가까지 구해드리면서 7,5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지켜보다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7월 19일 딱 제가 말씀드린 7,500원 부근까지 저가 가격 터치 후 차트상 우상향을 그리며 8월 2일 고가 12,150원까지 상승해 한 달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에 61%라는 수익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단기간 크게 상승할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들어 증권가 세력 이야기 2편을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대신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상에 좋아요 개수 100개 이상과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이런 게도 상관없이 제 답글은 개수에서 제외입니다. 댓글 50개 이상 달린다면 즉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좋아요와 응원 댓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망을 살펴보기 전 전고체 배터리부터 뭔지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건너뛰셔도 되세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전해액과 음극재 등의 소재를 고체화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건데요. 고체 전해질은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현저히 적어, 그런 이유로 리튬이온 전지의 안전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줄이고 그 자리에 활물질을 채워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기차 주행거리를 800에서 900km까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겠죠. 하지만 큰 단점이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의 고체 전해질 주 원료인 이 황화 리튬이 매우 비싸다는 점인데요. 개별 원료인 황과 리튬은 비싸지 않지만 둘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매우 높아져 이 1kg당 가격이 12,000달러, 이걸 하나로 계산하자면은 1,574만 4천원으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5배 정도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대장주네? 대박이다. 앞으로 더 오르겠지? 생각하실 텐데 대박은 맞죠. 그것도 인적 분할 재상장 전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국전기연구원 2차전지연구단 박준호 박사와 허영준 연구원이 간단 합성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고정의 스케일법 및 양산화 관점에서 유리한 습식 합성법에 집중을 했고, 용매 내에 최적 합성 방법을 통해서 고순도의 고체 전해질을 제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더 이상 황화 리튬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죠. 황화 리튬을 사용했던 재료비 대비 무려 25배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제조 공정 시간도 줄여 고체 전해질의 저비용, 대량 생산하기를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앞으로 재무 방향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 석유화학 부분인 이수화학으로부터 정밀화학 사업 부분인 인적
인적 분할을 해서 항아리튬 매출 관련된 사항은 합산 계산돼서 이 3분기 매출에서 확인을 해봐야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죠? 유튜브 영상 보면 다 좋은 말만 하고 수익 자랑하고 정보 주겠다 하면서 번호 보내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방송에서 말하지 못하는 정보를 문자 보내면 자료 준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애초에 증권가에 돌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은 기업 전망 자료들 다 하나같이 기사 짜집기에서 만든 자료고요. 혹여나 아직 공시되지 않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문자 보내면 보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놓고 누구는 얼마를 벌어갔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열심히 해서 한 달 월급 이 300만원 벌까 말까 한데, 이 사람들은 내 연봉 이상으로 클릭 몇 번으로 벌어가는 거 보면 왠지 내가 정직하게 차곡차곡 쌓아온 저축의 신념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나도 한번 저렇게 벌어볼까 해서 주식 투자했더니 수익 나셨나요? 그래놓고 내가 정보가 부족해서 고점에서 잡았다, 주식이 어려워서, 아님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나만의 매매 기법이 없어서 손실을 본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 없고 각자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핑계대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또 져요. 사냥을 할 줄 모르는 사자는 굶어 죽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에서 결국에는 수익 내는 사람과 손실 보는 사람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돈을 내 돈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는 맹수들밖에 없다고요. 맹수들한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싶다면 신비한 주식사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냥을 할 줄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무조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까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적어놨네요. 오타 좀 수정할게요. 이수화학으로부터 분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요. 그럼 기업은 왜 분할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가 이 구조조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수합병, M&A나 합병을 할 때에도 기업 분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이 세 번째 이유가 경영권 승계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업 분할은 쉽게 생각을 하면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된 인정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수화학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사업이 잘 돼서 분할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더 비싸게 매각을 해서 투자금이 생기니까 이수화학의 사업을 크게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반대로 골칫거리 사업을 분할한 경우,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자꾸 이수화학이 적자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회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적자가 발생하는 사업을 분할해서 악재를 해소시키는 거죠. 그럼 이수화학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분리해서 나온 경우라면 이수화학의 가치가 높아지는 셈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비유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골칫거리 사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할에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는 뭘까요? 인적 분할은 회사를 분사를 하면 이 기존 주주가 몇 대 몇으로, 예를 들어서 5대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주들한테 신규 분사하는 기업에 지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수화학의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5대 5로 해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분리를 하면은 기존의 이수화학의 50주가 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50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주주들한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기존 회사가 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통해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LG화학 주주들이 되게 반발이 심했잖아요. 잘 되는 사업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결국에는 빈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지분은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물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셈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기업을 쪼개서 두 개로 나누면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요.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일단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재상장을 하거나
재거래를 해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이 재상장을 할 때입니다. 핵심 사업부가 있는 회사는 장이 시작과 동시에 크게 상승을 하고 가지만 자칭 지주사라고 하죠. 지주사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 지배 또는 관리만 하는 회사를 지주사라고 해요. 지주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홀딩스라고 생성된 회사들은 가격이 일단은 빠져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 동국홀딩스가 인적 분할하고 차트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격이 마이너스 9%까지 빠진 다음에 그때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하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날 분할을 했거든요. 시작할 때 별로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상한가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분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핵심 사업을 가진 회사를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지금 차트로 넘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로 넘어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놓으시고요. 아까 제가 증권사 이야기 2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신다면 좋아요 100개와 응원 댓글 50개가 달리면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돌고 있는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을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놓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비율이 8대2였어요. 그러니까 이수화학을 1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2주를 받게 되는 거고, 기존에 10주였던 이수화학의 지분을 8개를 갖게 되는 셈이에요.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이 2주라는 이 8대2로 인해서 2주라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쏟아지는 물량이 많지가 않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말 그대로 핵심 부서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기대 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량을 봤을 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매수의 심리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닌 돈을 가진 사람이 물량을 받쳐서 올려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처음 재상장을 하는 거라서 세력이 매집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량은 개인이 절대 만들 수가 없고, 한번 지금 이렇게 누르는 시점이 어떤 의도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추세는 1봉과 30분봉과 10분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봉, 30분봉, 10분봉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각각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봉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래량만 보더라도 개인들이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건 뭐다? 누군가 돈을 썼다. 그럼 내가 매수해야 될 명분이 생긴 거고요. 30분봉을 통해서는 추세를 보고, 10분봉을 통해서는 이 세력의 의도 또는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서 타점을 잡을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봤을 때에는 충분히 돈이 들어온 흔적을 봤기 때문에 이제 30분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30분봉상 보시면은 전형적인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걸 보일 거예요. 좀 비정상적이죠. 이거는 물량을 매집을 못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세력들이 물량 매집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패턴이거든요. 만약 단타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조막손 세력이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진 다음에 음봉 맞고 이렇게 윗꼬리 맞고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쭉 늘어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거래량은 올라갈 때는 상승을 하지만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물량은 빠져나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추세상 이렇게 바닥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간중간에 누군가가 매집한 흔적도 있고 테스트 물량이 한번 나왔네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이렇게 윗꼬리 단 캔들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게 세력들이 위로 가격을 올릴 때 테스트라는 거랍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구간별로 우리 위에 벽을 공사를 할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위에 벽이 얼만큼 두꺼운지 모르잖아요. 그럼 뭘 쓰죠? 안전모라는 걸 써요. 그리고 한 번에 5원마 갖다가 딱 뚫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들이갔다 뚫어보면서 파편이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아, 지금 이 정도 파편이면은 되게 이 벽이 두껍구나. 아니면은 파편이 안 떨어지네? 그럼 벽이 얇다라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력도 그런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맞고 떨어지는 영망치형 캔들이나 유성형 캔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간에 작은 금액을 툭 써서 올렸는데 이 매물 구간에서 맞고 딱 닿고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물대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0분 봉에서 좀 확대해 드릴게요. 여기 30분 봉 여기서 윗꼬리에 맞고 떨어지죠. 근데 기가 막히게 지금 맞고 떨어진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매물 구간이 차 있는 구간이에요. 이 위에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치솟아 오르잖아요. 치솟아 올랐다라는 건 이 구간에 물린 매물들을 소화를 해준 거예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진짜 좀 높아요. 높기도 하고 게다가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높거든요. 시가총액 한번 확인해보면 1조 8,647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정 물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주요 주주가 이수와 관련된 지분들이에요. 그래서 고정 물량이 30.86%입니다. 그럼 계산을 좀 해볼게요. 자, 고정 물량 30.86 마이너스 100% 하면 유통되고 있는 물량이 69.14% 유통되고 있고,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1조 8,647억 곱하기 0.6914 이게 유통되는 물량이 있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조 2,892억이라는 물량이 유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상장된 거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이수화학을 지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8대2 비율로 갖고 있기 때문에 2의 비율로 존재돼요. 그러면 물량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오랫동안 끌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도 한 번 더 슈팅을 주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10분 봉을 통해서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30만원 가격대가 지지받는지 여부를 보시고요. 그리고 36만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42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36만원을 돌파하느냐 30만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보고 30만원을 무너뜨린다, 그렇다면은 흐름을 본 다음에 그 밑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 바닥권이 다진 시점에서 추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36만원 돌파하면 못해도 42만원에서 정고점을 위로 뚫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정확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0만원 지지 여부 보고 36만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42만원에서 최대 정고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댓글에 물어보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물어보시고, 영상이 조금 만족스러우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놓으세요.